이란 정권에게 거대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테헤란과 연계된 세력이 예멘에서 미국 드론을 격추시키면서 군사적 도발을 트럼프에 대한 직접적인 시험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아침, 이란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 군대가 가했던 잔혹한 보복을 잊은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의 이번 도발은 더 커졌습니다. 드론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까지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민병대의 행동처럼 보였던 일이 백악관에 대한 위험한 경고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드론이 그곳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드론은 친이란 세력에 의해 자금과 훈련을 받은 무장단체들이 장악한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테헤란의 동맹국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이란 정권을 어떤 미국의 적도 원하지 않을 입장에 놓이게 할 강력한 명분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곧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채널을 구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로 실시간 전달합니다. 믿을 수 있는 기준, 밀손 아이비스입니다. 미국 드론은 홀츠가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걸프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적 압박 거점으로 사용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국제 언론에 의해 보도된 정보에 따르면 이 항공기는 예멘 동부의 마립 상공에서 격추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충돌 후 잔해 사진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이 소식이 이란 언론에서 나왔다고 보도했으며 기사 게재 시점까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항공기 손실 확인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돌루 통신도 현지 언론이 같은 주에서 미국 MQ-9 리퍼 드론이 추락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예멘에서 세력을 주장하는 이 단체는 테헤란이 최전선에서 모든 대가를 직접 치르지 않고도 지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활용하는 무장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홀츠 그룹은 이미 선박을 공격하고 해상 항로를 위협하며 여전히 미국 장비를 타격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드론의 격추는 단순한 물질적 손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이란의 신속한 행동을 요구하며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음을 밝힌 시점에 워싱턴을 겨냥한 도발입니다. 이란 정권에게 문제는 이 도발이 이미 지역 전체가 긴장된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라크 영공을 통해 자국 영토에 진입한 드론 3대를 요격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는 자국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작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점은 공격이 한 지점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들은 예멘, 걸프만 그리고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길목 등 항상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지역 근처에 나타납니다. 아랍에미리트도 경계 초점에 놓이게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드론 공격으로 인해 바라카르 원자력 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부상자나 방사능 피해는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누군가 미국의 동맹국의 민감한 시설에서 한계를 시험해 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해당 시설의 안전을 확인하고 핵시설 근처에서의 군사적 자제를 요청했지만 이미 정치적 피해는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란과 그 동맹국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사건의 전개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워싱턴과 다른 경로로 협상하는 동안 지역적 압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예멘에서 격추된 미국 드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요격된 드론들과 아랍에미리트에서의 공격은 모두 같은 전술의 일부로 보입니다. 즉, 소모전을 유도하고 트럼프의 반응을 살피며 이란 정권이 해상 봉쇄, 제재, 핵 협상에서 완화를 원할 때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워싱턴에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파키스탄이 미국에 전쟁 종식을 시도하기 위한 이란의 수정된 제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협상은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이란은 적대 행위의 전면적인 종식, 피해에 대한 보상, 해상 압박의 철회, 그리고 추가 공격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이 협상을 요구하면서 미국 드론을 격추시킨다면 그 정권은 한 손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군사력을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트럼프를 화나게 하는 모순입니다. 그리고 더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는 세력을 강화시킵니다.
국제뉴스에서도 트럼프가 이란이 합의에 도달할 시간에 한계가 있다고 경고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해상에서의 압박은 이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센트콤의 발표를 인용해 미국군이 봉쇄 첫 달에 70척의 상선을 우회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명령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4척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크리티컬 스레치는 센트컴이 밝힌 수치가 이미 4월 13일 이란 항구 봉쇄가 시작된 이후로 우회시킨 선박이 80척, 무력화시킨 선박이 4척으로 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봉쇄가 이란이 동맹국과 민병대로 긴장을 확산하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테헤란은 자금, 석유, 보급로에서 직접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며 트럼프는 정권이 진지한 합의와 점점 심해지는 고립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의 대응은 비대칭 전장에서 나타납니다. 드론, 동맹단체, 민감한 경로에 대한 위협, 그리고 이란 정부의 개입 흔적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 공격들이 그것입니다. 예멘에서 후티는 이 전략의 실행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MQ-9 리퍼 가마리브 상공에서 격추될 때 그 메시지는 예멘 사막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드론은 미국이 위험 지역에서 감시와 정보 수집을 위해 사용합니다. 후티는 미국의 군사적 존재를 돌파하고 이란 측의 선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전은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사건 후 분명한 정치적 길이 열렸습니다. 그는 예멘 내 후티 조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이란에 대한 봉쇄를 더욱 강화하며 걸프 동맹국들에 대한 지원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더 노출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라크 영공을 통해 들어온 드론들은 지역 안보 구도에 껄끄러운 허점을 보여줍니다. 요격되었더라도 이 드론들은 리야드가 경계 태세를 높이고 방공을 강화하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대응을 고려하도록 만듭니다. 트럼프에게 이는 이익입니다. 걸프 동맹국들을 미국 입장에 더 가깝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란 측이 압박을 가할수록 워싱턴이 테헤란에 맞서 지역 연합 전선을 조직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아랍에미리트도 같은 논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드론이 핵시설을 타격하는 것은 아직 방사능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안보 분위기를 바꿔놓는 선택지입니다.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 재앙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목표가 너무 민감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종류의 공격이 이란과 그 동맹국들이 전략적 요충지에서 계속 한계를 시험하는 한 제재 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키스탄은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지만 시간은 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제안이 철회되고 수정된 제안이 미국에 도착했을 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교는 계속될 수 있지만 이제는 군사적 압박과 대중의 대응 요구와 경쟁해야 합니다. 백악관이 드론 격추가 이란 측이 주도한 또 다른 도발이라고 결론 내린다면 대응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봉쇄, 동맹 세력의 군사 인프라에 대한 공격, 그리고 테헤란에 대한 새로운 직접 경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테헤란이 협상 테이블에서 대화하는 동안 그 동맹국들이 하늘과 바다, 걸프만 국경에서 미국을 시험하도록 여전히 허용할까요? 저는 밀손 알베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마지막에 댓글도 확인해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소통해보세요.